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련다. 국민일보 4월 17일자 6면 한구석에 제재된 기사 제목이다. 구체적으로 양 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다.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헌신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는 기사 내용이다. 왜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4.15 총선 결과를 보고 무섭고 두렵다는 언론에 보도된 이 내용을 듣고 보니 1930년에서부터 1932년까지 독일 와이마르 공화국 현실과 언뜻이 떠오른다. 당시 독일은 그 유명한 와이마르 민주헌법 하에서 완전한 민주국가였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것이 우리가 나치스라고 부르는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즉 나치상의 출범이었던 것이다. 당시 와이마르 민주정부가 보수정당이었었다면 혜성처럼 나타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은 사라졌고 나타났던 것이다.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즉 나치스당의 출현이었던 것이다.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이 뭉쳐진 나치스당은 당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던 독일 공산당과 와이마르 민주정부를 물리치고 독일 국민들을 매료시켜서 세계공황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 의석은 불과 12석에 불과했던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이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독차지한 제1당이 되었을까?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가 주도하는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은 유태인을 배척하고 대독일을 건설하고 반공주의를 주장하는 공약에 독일 국민들은 매료되어서 독재자 히틀러에게 쏙 빠져서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무작정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히틀러는 어떻게 독일의 제1당이 되어서 유태인 학살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들었을까? 당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노동당, 나치스당의 독재 위험성은 독일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지만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 모두 빠져서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치스당은 독일 와이마르 민주정부가 만든 작품이었던 것이다. 히틀러는 독일 제1당으로 다른 당을 모두 해체시키고 독재국가가 되어서 모든 세계 인류가 조나에 휩쓸게 하지 않았던가. 민주연구원장이 두렵다는 이 4.15 총선 결과도 그렇다. 서울 41명, 경기 52명, 전라남북 20명, 총 113명 이것만 해도 과반수를 넘보고 있는 무섭고 두려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개헌만 빼고 유권자 3분의 2의 무소불위의 여당을 만들어주어 뽑아준 위대한 국민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오늘도 수국 꼴통이니 탄핵 잔재당이니 반대만 하는 당이니 하는 선전에 모두 빠져들어 독일 제1당 독재 못지않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르는 현상이 4.15 총선거 결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4.15 같은 엄청난 표가 몰리지는 않았겠지만은 사람이란 너무 한 수렁에 빠지면 나중에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도 처음부터 러시아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같은 폭력으로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다. 당시 나치스당은 독일의 와이마르 민주정부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독일 유권자들을 사로잡아 당시 전무후무한 독재국가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태인 학살이나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렇다. 그 두렵고 무섭다는 4.15 총선 결과 한번 검토를 해보자.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의 유권자는 4,399만 4,247명. 그 중에 66%인 2,912만 8,04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투표 결과 발표되자 그토록 야당 정부 심판론과 여당 견제론에 무색해진 것이다. 놀란 것은 야당만 놀란 것이 아니라 집권당인 여당, 그토록 야당의 위성정당을 비난하다가 야당하는 짓에 합세하여 이뤄낸 180녀석을 확보하자 사실상 총선을 기획하고 조직화해서 총주의하던 여당의 전략가로 알려진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양정철이라는 인물과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이근형이라는 인물이 더욱 놀란 것이다. 2020년 4월 17일자 국민일보 6면을 보면은 총선거를 지휘한 실질적 책임자인 양정철 연구원장이라는 사람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한 말이다. 메시지 내용인즉 나는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시킨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헌신해 주려고 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총선 결과가 무섭다고 두렵다. 그렇다. 국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당을 앞장서서 기획하고 조직화하고 추진한 인물이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전문 일부를 인용하면 모든 사회적 배수과 불의를 타파해서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해야 하라는 부분과 헌법 사조에 대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서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군데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국민들의 권리를 민주정치의 원리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양정철 연구원장이 두렵고 무섭다는 내용은 아마 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선거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무너질지도 모를 것이 두려운 것일 것이다. 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대로 뽑아 놓은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올지까지는 양정철 연구원장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 국민일보 4월 10일자 13면에 나타난 21대 국회의원이 300인이라는 명단을 보면은 해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소속 정당 이름으로 보노라면 눈이 어지럽다. 서울을 보니 민주당만 빼고 통 숫자를 세어보니 총 49표의 민주당이 41명, 통합당이 8명뿐이다. 가까운 경기도를 보니 민주당이 전부고 어쩌다가 통짜가 보인다. 총 후보자 59명에 민주당이 52명, 통합당이 6명뿐이다. 그 다음 전라북도가 민주당이 모두 10, 전라남도가 민주당이 10, 모두가 민주당 투성이다. 세종시 2표도 마저 민주당이고 대전도 총 7표 중 7표가 민주당이 또 인천이 13표 중 11표가 민주당이다. 광주가 8표 중 8, 충북이 8표 중 5표, 충남이 11표 중 6명, 제주가 3명 중 3명, 전부 민주당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 총 국회의원 정수 300인에 대해서 180명이 민주당이 싹쓸이한 셈이다. 반대로 야당 형편을 보자. 그나마 야당은 강원도를 빼면 모두 전멸 상태다. 그래도 한번 훑어보면 부산은 18명 중 통합당 16명, 대구는 12명 중 12명, 울산은 6명 중 5명, 경북은 13명 중 13명, 경남은 6명 중 12명, 강원도 8명 중 6명으로 비례 대표 73명 중 대상자 중 65명 당선이 고작일 뿐이다. 그렇다. 양정철 연구원장이 두렵고 무섭다는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다른 지역은 제외하고라도 41석, 서울 41석, 경기 52석, 전라북도 10석, 전라남도 10석, 113석이나 되는 콘크리트 어마어마한 숫자를 당선자들이라고 거론하는 게 돼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80대 120석이라는 여당 총선 연구원장과 기획위원장이라는 인물도 과연 민주주의 정치를 이끌어 나갈지 겁이 났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이니 공수처법이니 위성정당을 낳게 한 선거법을 다룰 때도 그토록 4%에서 1인 1로 전국을 뒤흔들던 시절이 있었던 것만 4.15 총선거 결과에 대하여 선거를 기약하고 조직화하여서 180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야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이 겁이 나지 않겠나. 특히 서울, 경기, 전라남북도 유권자들이 뽑아준 유권자들은 뭔 책임감을 갖고 자기 지지 세력을 감시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180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양정철 연구원장이나 이근형 기획실장도 신문에 보도된 기사대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낸다고 한다면 너무나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사람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말이 되겠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소불위의 180석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킬지 모르는 현실에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낸다? 지금 무슨 조선 왕조 시대나
춘추 전국시대로 아는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뒤로 슬그머니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